자, 오늘 24절기 중에서 바로 소설입니다. 소설이고요. 24절기 중에서 20번째까지 왔어요. 와,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돼서 24번째가 되면 이제 1년이 딱 끝나고 다시 이제 3월부터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4개가 남은 거예요, 이제. 사실상 겨울이, 입동도 배웠으니 겨울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소설인데요, 소설. 자, 그래서 이 소설인데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적을 소자에 눈설자입니다. 뭐라고요? 적을 소자에 눈설자죠. 그래서 먼저 적을 소자부터 한번 봐보면, 자, 이 글자죠. 작을 소자. 예. 적을 소자도 있죠. 작을 소자. 비슷한 모양인데요. 적을 소자. 그래서, 준비해 봅시다. 자, 1획은 가운데다 한번 이렇게 쭉 긋고요. 몇 번 했던 글자죠. 많이 했다. 1획. 자, 2획은 이거고요. 자, 찍고 살짝 들어 올리면 이렇게 끝에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3획은 얇게 가다가 살짝 굵게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3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고 양옆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쪼개고 양옆을 쪼갠다. 그래서 이 작을 소자 다시 뭐라고요? 작을 소자 한번 더 써볼까요? 자, 1획 그리고 2획 굵게 갔다가 들어 올리고요. 3획 됐습니까? 자, 이 글자도 있죠. 이거는 적을 소자입니다. 소자. 그래서 아까 그 획에서 한 번 더 그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사과를 가운데를 한번 쪼개고, 자, 사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작을 소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쪼갠 거잖아요, 지금. 그지? 쪼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쪼개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칼질, 한 번 더 이게 확 하는 거죠, 칼질. 한 번 더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적을 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자. 소자. 그래서 한 획 더 그은 거죠. 한 번 더 휙 하고 한 번 더 휘두른 거예요. 볼까요? 1획. 이게 똑같이 이거 그런 선 글자 마지막에 이것만 한 번 더 보세요. 이것만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적을 소자.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어렵지 않죠, 그것이? 네. 적을 소자, 이건 작을 소자입니다. 자, 소설이라는 것은 작은 눈이라는 뜻이니까 눈이 조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면 11월 21일이나 22일, 23일쯤에 한다는데요, 소설이. 노벰버에 이제 20일, 21st, 22nd, 23rd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이제 오나 또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이미 첫눈이 사실 오긴 왔거든요. 이미 산꼭대기는. 이번엔 눈설자인데요, 눈설자. 일단 기본적으로 눈설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게 비우자죠, 비우자. 그래서 비우자부터 써보시면 비우자. 자, 한 번에 얇게 갖다가 꾹 눌러주세요. 한 번. 그 다음에 점이에요, 점. 살짝, 살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갖다가 틀어줍니다. 얇게 갖다가 틀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운데 쑥, 이거는 굵게 쭉 힘주고 쭉 그어주세요. 가운데. 그 다음에 점 4개는 살짝 찍으면 돼요. 하나, 둘, 눈 오는 모양이에요. 네, 꼭 고양이 눈 같죠? 자, 여기까지가 비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여러분, 그 다음 글자는, 뭐냐면, 빗자루를 쓸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얇게 갖다 한번 틀어버리세요. 이렇게. 틀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얇게 한번 갖다가 이렇게 또 얇게 또 한 번. 네, 눈설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빗자루를 잡고 있는, 우리 빗자루 모양 알죠? 이거. 자, 여기 볼까요? 이 빗자루 모양. 이렇게 빗자루가 이렇게 달려서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알겠어요? 이 모양을 흉내낸 거라고 보면 돼요. 왜 빗자루에 비우자에 왜 빗자루가 있을까요? 이제 비는 사실 여기서 눈을 의미하는 거고, 추우면 비가 눈이 되잖아요. 얼어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 빗자루는 뭐요? 눈 왔으면 빗자루 치워야지. 그래서 눈설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둘, 살짝 점 찍어주고, 둘, 셋, 넷, 점점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제 각자 화면을 멈추고 한 3번씩은 써보셔야 됩니다. 눈설, 눈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설자까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설이라고, 작은 눈이죠. 바로 작은 눈, 소설입니다. 자, 이제 소설은 어디까지 왔냐면, 자, 여기가 이제 충분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환경. 태양의 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90도죠. 90도. 맞아요? 90도? 90도가 되겠고,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면, 이건 뭐예요? 하지점이죠, 하지점? 그래서 하지점까지 오면은, 이렇게, 여기 추분점이죠. 여기가 하지고요. 말 잘못했네. 하지점, 여기가 추분점이죠. 추분. 여기까지 오면 각도가 몇 도, 여기 몇 도? 270. 아니, 저기 오는데, 피자 반판인데, 180도죠, 여기는. 90도, 여기 90도, 여기 또 90도잖아요. 각지각이 이렇게 90도, 여기 90도잖아요. 이렇게. 여기 90도, 여기 선을 쭉 그으면 90도잖아요. 맞죠? 여기 선을 쫙 그으면 90도. 이쪽 또 90도잖아요. 또 이쪽 선을 쫙 그어보세요. 동지점이죠. 동지점이고, 쫙 그으면 또 90, 이것도 90도죠. 그러니까 90, 90, 90. 됐어요? 90도, 90도. 여기가 270도네요. 됐습니까? 240도, 여기. 여기가 240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소설이다. 네, 환경 24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11월달 양력 11월에 22일에서부터 24일 전후해서 이렇게 소설이 오는 시기고요. 이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가 오는 시기죠? 바로 첫 눈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때마저도 눈이 왔다 그럽니다. 지금 이미 산들에 눈이 왔다 그래요. 나뭇잎이 오잖아요. 네, 선생님 오는 시기죠. 기가 막히게 절기에 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시기라고 하고요. 잘 적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시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에가 뭐였죠? 바로 입동이었어요. 입동. 기억나요? 네. 입동이고 지금이 바로 뭐예요? 소설이죠. 사실 어저께였네요. 소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게 뭐죠? 바로 대설입니다. 다음 달에 올 거예요. 대설. 눈이 크게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위치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빨리 안 적어도 돼요. 차근차근 적어도 돼요. 강의를 잘 들으세요. 강의 잘 들으세요. 필기하느라 강의 못 듣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요. 사실 이때를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완전히 한겨울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한겨울은 아니란 말이죠. 한겨울은 아니고 그냥 이제 추위가 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낮에는요, 이 날씨가 오늘 좀 구리구리해서 그렇지 여전히 사실 따뜻한 햇살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상추 같은 거 잘하긴 잘한단 말이야. 따뜻한 햇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완전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춘이라고 하는, 소춘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소춘의 소추전이 그렇죠. 작은 봄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봄치고는 좀 춥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겨울도 아니고, 그래서 어설픈 봄이 돼서 소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설의 별명은 소춘이다. 소춘아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분야별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 항상 뭘부터 배우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옥상에 텃밭이가 농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기에 농사 때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소 먹이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 소 먹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볏짚들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볏짚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입동 때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맞죠? 그때부터 계속 준비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난번 이거 보세요. 지난번 입동 때도 할 일이, 농사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입동 때는요 겨울 채비를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김장 준비하고요. 김장 준비하고, 그다음에 볏짚을 썰어서 쇠죽을 먹일 준비를 이제 볏짚들 같은 걸 이제 볕단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씨 점도 좀 치고요. 농사점. 그다음에 항상 농사가 중심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농업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시작자들 배우죠. 정약용이라든가 다산정약 알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실용주의적으로, 그래서 농사를 중심으로 하자는 농본주의 정학도 있고, 아니다 중상주의 학파. 그래서 자본주의 상인, 장사, 청나라 가서 보니까, 그죠? 오랑캐라고 우리가 비웃었던 청나라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이열알기죠, 그게. 이런 걸 보고, 장사를 중심이 여기다. 중상, 장사상, 중요할 중,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로 나눠져야겠어. 아니다. 정의원 같은 건 중농학파예요. 그래도 농사가 중심이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가자. 거중기도 만들고 하지만 그렇지만 농사의 근본은 쌀을 뭐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중상은 무슨 소리냐, 농사가 중심이 아니라 상업이 중심이다. 아무튼 농업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도 김장을 준비해서 배추와 물을 뽑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기도 여러분 바로 소 먹일 준비를 계속 준비를 이어서 해야 되고요. 김장 준비도 서둘러야죠. 이제 입동 때 그 무라든가, 그쵸? 무라든가 배추 같은 걸 뽑았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다듬어서 준비해야 돼. 이제 소금에 절이기죠. 이제 곧 김장이에요. 이제 뭐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이 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이때 왜 이때 하느냐? 이때 뽑은 배추랑 무가 제일 맛있거든요. 우리가 3월이나 5월에도 배추가 계속 나오는데 하우스도 있고 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맛이 없어요. 지금 한 김치가 1년 중에 가장 맛있을 때, 지금 해서 1년 내내 먹으면 한 내년쯤 떨어지겠죠? 한 봄쯤에. 아주 맛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 농사에 대해서 얘기는 이만큼 하고, 이제 농사 이제 끝났죠. 이제 사실 춥기 때문에 이제 농사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마무리하면. 자, 이제 이때 있었던 풍속들을 공부해야죠. 네, 풍속들. 어떤 일들이 있었나, 풍속들. 이때 풍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거 아니겠습니까? 손돌바람. 그죠? 손돌바람. 손돌바람이라든가 또 이때의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합니다. 춥죠? 바람이 확 불던데 아까 낮에 보니까 낙엽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손돌추위. 근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유래가 있잖아요. 유래. 이거에 대한 유래가 있잖아요. 유래가 무슨 공민왕 때 뭐 어쩌고 그죠? 공민왕 때 일단 적을 수만 적고 나중에 다 안 적어도 되나? 나중에 한 번 강의 더 들을 때. 더해서 이때 뭐 몽고가 침입을 해서 침입을 했다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침입했다면 어디 가죠? 그냥 어디도 왕들은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도 그렇고 고려 때 하여튼 고려 때도 저 무신 정권 때 몽고가 침입해서 우리 어디로 도망갔죠? 항상 강원도로 왜 가? 몽고 애들은 빠른 기병대잖아요.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말이 못 오는 데가 어디예요? 섬 어디? 강화도 무조건 강화도를 내빼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딱 버티고 안 나오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에 백성들은 이 내륙의 백성들은 얼마나 사륙을 당하겠니?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도 얼마 없는데 그 뭐 10만인가 20만이 원나라 몽고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하니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뱃사공 얘기도 나고 알죠? 뱃사공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고, 물살이 센 거 끌고 가니까, 당시 공민왕이, 너 첩자지?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물살이 가파른 데로 끌고 좁고, 강폭도 좁고, 끌고 간다고 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만 가야 됩니다. 만약 제가 정말 나쁜 놈이고, 왕을 배신한 거라면은, 저가 죽은 다음에, 여기다 뭐죠? 그릇인가? 뭘 하나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했죠? 강아지.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시면 무사히 강화도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왕이 그 훈도를 죽이고, 그 바가지를 정말 띄워서 또 쫓아가 봤죠? 근데 무사히 성에 도착하는 걸 알고 뒤늦게 후회해서 그를 위해서 뭐 제사도 지내주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바람이 이렇게 그 시기가 되면 심하게 불고, 그런 추위를, 손돌추위, 사람들이 손돌이 너무 억울해서 내는 바람이 손돌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말하면 으스스하지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손돌바람이 잘 불어야 이 시기가 바로 꽃감이 잘 마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꽃감이 잘 마르려면 손돌바람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있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뻥이다. 뻥이요. 왜요? 자, 첫 번째, 공민왕 때 몽고는 침입한 게 아니고요. 공민왕 때는 홍건적이 침입했어요. 홍건적. 몽고가 아니고요. 홍건적이 침입했어요. 여기서부터 뻥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홍건적이 침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그 자료 같은 걸 보면 또 얘기들이 달라요. 어떤 때는, 몽고군이 침입했던 당시는 사실은 공민왕이 아니죠. 어떤 다른 기록 같은 걸 보면, 몽고가 침입했을 때는 공민왕이 아니죠. 그때는 홍건적이었고요. 몽고가 침입했을 때는 공민왕은 몽고 원나라의 상인데 어떻게 침입을 해? 그치?
네.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나중에 그쪽 쌍성 총괄문이 그런 거 알죠? 그 위쪽으로 수복했을 때 잠깐 이제 전쟁이 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공민왕이 그때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서 다 거기서 회복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사실 몽골 침패스 당시는 고종의 고종. 이 고려 시대 고종인데 고려 23대 고종이에요. 마지막 고정이었어. 아니야, 그 고종. 그 조선이 그건. 그 마지막 분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좀 안 맞고요.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몽골 침패 당시 고종이었고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또 조선 시대에 그 이괄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이괄.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가던 왕이 인조는 참 바쁘네요. 인조가 강화도도 아니고 한강을 건널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인조가 한강을 건너면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가 달라요. 이 자체가 다 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민왕 때는 몽고가 아니라 홍건적이 침입했던 것이고 거기도 또 얘기가 안 맞고요. 몽고 때는 침입한 것은 고종이고요. 고려 고종 때고요. 근데 공민왕이 왜 나와요? 여기서 뚱단지가 서로가 얘기가 안 맞고. 아니면 조선시대에 인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가 아니라 한강을 건넌 것이니까, 그럼 강북과 강남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 얘기가 서로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약간 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는 어쨌든 계속 볼까요? 이 뱃사람들이요, 배를 잘 안 띄웠다 그래요, 이 시기는. 뱃사람들이 좀 꺼리는 시기예요. 꺼리는 시기. 배를 타기가 좀, 꺼리는 시기랍니다. 아시죠? 왜냐면 바람도 거세고 물살도 굉장히 거세고요. 이것 때문에 좀 꺼리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 시기에 원래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손돌바람에 손돌추위가 원래 있었겠죠. 원래 있었는데 이때 부는 바람을 사실은 손돌바람이니 손돌추위라는 말을 했을 거라며. 원래부터 이게 존재했던 얘기야. 원래부터. 근데 이렇게 먼저 존재했던 이름, 명칭에다가 이 이야기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뒤늦게 얘기를 그럴싸하게 공유한 얘기로 갖다 붙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죠, 이게. 원래 있던 거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손돌이라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약간 창작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뒤늦게 창작을 했을 확률이 높다. 지어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돌이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손돌바람이나 손돌추위가 원래 먼저 있었고 이걸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늦게 손돌이라는 사람이 어쩌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창작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뻥성으로 봐서 뻥 봐서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돌바람이면 손돌이가 사람이 아니면 손돌이가 뭐예요? 순우리말로 손돌이란 말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이겼던 곳이 물살이 거센 곳 거기가 뭐죠? 명랑이라는 게 울명자예요. 울명. 굉장히 시끄럽게 운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살이. 알았어요? 명랑이라는 게. 자, 그래서 자 명량인데요. 명량의 한자를 한번 좀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자 이게 울명자거든요. 울명자. 알겠어요?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들보인데 이게 뭐냐 대들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들보가 이거 아마 아빠 생각에 그 명량이 있는 울돌목이 이 두 섬과 섬 사이 좁은 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마치 대들보가 놓인 것처럼 이게 칸과 칸 사이 대들보가 놓이잖아요. 칸과 칸 사이에.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해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섬과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들보처럼. 그래서 시끄럽게 두 섬 사이를 연결하는 물살, 좁은 곳, 아주 좁은 곳입니다. 섬과 섬 사이 좁은 곳. 그래서 이순신은 이런 곳을 좋아해서 전쟁을 잘했죠. 왜냐면 일본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가운데 몰아놓으면 다 갇혀버리니까 통과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아주 이순신은 아주 선호했던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물살이 거세고 격군들이 아주 힘들었겠죠. 손이 막 피가 나도록 노를 저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데를 우리가 명랑의 또 다른 이름이 순우리말이 바로 뭐예요? 울돌목이에요. 그 목이라는 건 여기 좁은 곳을 통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울다는 건 뭐죠? 얘들아? 울다? 시끄럽게 운다. 명.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다는 거예요. 돌목이라는 말은 아마 돌아가는 좁은 골목이란 말일 것 같아요. 순우리말. 그죠? 그러니까 우를 뭐라고? 우는 시끄러운 소리 나는 돌아가는 좁은 골목. 이해됐어요? 자, 근데 원래 이 손돌바람이나 손돌추위가 있는 지역의 그 강물은 강이 갑자기 확 물결이 세워지고 좁은 곳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손돌 바람이나 손돌 추위가 부는 강화도의 그 물살은 굉장히 좁고 물살이 거친 곳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런 곳을 손돌목이라고 불러. 손돌목. 알았어요? 네, 손돌목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손돌이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좁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좁다. 그러니까 이게 좁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좁은 골목이죠, 말 그대로 하면. 그죠? 물살이 좁고 빠르게 지나가는 곳. 그래서 손돌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명랑행전에 있었던 곳은 뭐라고요? 시끄럽게 울달러서 울돌목. 뭐라고요? 울돌목. 돌목이라는 말 자체가 좁게 돌아가는 곳이야. 좁게 물살이 헤쳐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부는 바람은, 왜냐면 물살이 거치고서 위에 바람도 같이 불잖아요. 그래서 손돌 바람이고, 이때에는 추우니까 손돌 추위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있던 명칭이에요. 운돌목, 손돌목. 알겠죠? 그래도 명칭인데, 뒤늦게 이렇게 창작해서 손돌씨가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또 손돌씨가 이제 그 뱃사공이 돼버린 거죠. 뱃사공의 전선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뻥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음식 공부해줘. 음식은 이 시기가 되면 음식은 항상 김장 준비 서둘러 해죠. 김장 서둘러. 이 김장 다 왔어. 이제 입동 때 뽑아놓은 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잘 지금 다듬고 이제 준비해야 돼. 서둘러야 돼. 그 다음에 이때 또 뭐 하냐면 시래기라는 걸 엮어요. 시래기를 엮습니다. 시래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총각김치 총각무 알아요? 이렇게 조그만 무인데 뒤에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 있죠. 이파리가 좀 맛이 좀 질겨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말립니다. 깨끗이 씻어 말려요. 말리면 바삭바삭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겨울에 야채가 부족할 때 그런 것들 냉장고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시래기로 이제 찌개 같은 거 끓여 먹고 된장찌개 먹고 한단 말이에요. 무치기도 하고 시래기도 엮어서 한참 말리는 시기이고요. 또 곶감이 한참 잘 익어가는 시기인데 곶감이 잘 익으려면 뭐가 잘 불어야 돼? 바람이 잘 불어야 돼. 그렇죠? 이때 손돌바람이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 뽑아놓은 무 있죠? 그걸 썰어요. 깍둑 썰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말려요. 바구니에다가. 그래서 그걸 무말랭이라고 합니다. 무말랭이. 또 지금 준비해서 고구마 말랭이. 예, 겨울에 먹어야 돼. 그렇죠. 고구마 말랭이. 호박 말랭이는 호박 말랭이 하지 않고 호박을 썰은 거서 말린 것은 호박 오가리라고 불러요. 오가리. 감자 말랭이. 그래서 감자는 말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박이나 고구마는 말리죠. 감자튀김 말랭이. 근데 고구마 잘 안 말리고 고구마는 직접 해서 보관했다가 땅 속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광에다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구워 먹기도 하죠. 고구마는 그래서 호박 오가리나 무말랭이 곶감 같은 걸 지금 준비해서 한참 겨울에 먹을 거를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 속담입니다. 마지막인가 이제? 예, 마지막이네. 관련 속담입니다. 자, 소설에 일부러 다 안 써도 돼요. 이 두 번째 강의 들을 때 이걸 갖고 있다가 그때 놓친 것들 또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놓친 것들 일부러 다 안 적어도 돼요. 잘 봐. 강의 집중하자. 소설의 추위는 무엇을 내서라도 한다. 뭘까요? 기다려봐. 소설의 추위는 뭐를 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사야 돼. 이걸 소설 추위는 꼭꼭 가져야 돼. 우리가 무엇을 내서일까요? 빛? 컨닝하는 거야. 컨닝. 왜요? 남의 빛을 내서라도 산다는 뜻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의 지읒 받침. 근데 왜 그 빛이? 네, 빛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추위. 왜 그렇죠? 이때 추워야 밭에 있는 뭐가 죽어요? 밭에는 뭐가 죽어요? 세균들이 다 이제 죽고. 그래야 내년에 일단 지금 쌀은 끝났으니까 쌀 다음에 뭐죠? 곡식. 다시 보리죠.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겨울보리죠. 겨울보리. 겨울보리가 지금 땅속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쌀 벤 자리에 또 보리를 심는단 말이지. 겨울보리가 지금 땅속에 다 묻어있다고 씨로. 알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봄이 되면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봄 되면 3월, 4월이 가장 힘든 무슨 기? 춘공기 기억나? 네. 쌀이 딱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먹어서. 그때 그래, 보리 칡뿌리. 이삭을 패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한 5월, 6월이거든요. 칡뿌리. 그죠? 5월, 6월. 그래서 우리가 3, 4월이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보리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추위는 돈을 주고서 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소설의 추위는 돈 주고서 사야 됩니다. 네, 밭에 세균이 죽고 보리 농사가 그래야 잘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소설의 의미 여러 가지 봤죠. 첫 번째, 소설의 시기적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은요, 이 농사적인 풍습 때 뭘 하는, 김장 준비하고, 또 소골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풍속으로서는 손돌바람, 손돌추위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과장된, 이야기다. 그래서 원래는 손돌이라는 자체가, 바로 울돌목처럼 손돌목이라고 하는 좁은, 물살이 빠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됐어요? 그 위로 부는 추운 바람이나, 그런 추위를 손돌추위 소설바람에 하는 나중에 손돌이란 사람으로 둔갑돼서 얘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음식으로서는 김장 준비하고요. 시래기 잘 만들어 놓고요. 꽃감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 무말랭이 겨울에는 먹어야죠. 호박오가리 먹어야 되죠. 자, 그리고 속담으로서 소설의 주인은 빛을 내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강의 끝.